네이버 블로그를 지난번에 배너 구현하는 걸 좀 소개해 드렸었죠. 지금 위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이런 일정한 크기의 배너. 원래 이 배너는요, 위치가 이 좌측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영역인데 레이아웃, 꾸미기 레이아웃에 따라서 위나 이런 데에 배치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영상을 놓치셨어도 이 영상이 동일한 걸 해주기 때문에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관리라고 하는 영역으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블로그 네이버에 로그인 하신 다음에요. 자, 제작 의뢰, 블로그 디자인, 코딩 작업, 쇼핑몰 제작, 유튜브 홍보 영상 제작, 오프닝 제작, 로고 제작, 캐릭터 제작, 메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광고는 아니었습니다. 자, 관리로 들어가 보세요. 관리에 가보시게 되면은 꾸미기 설정이라고 있는데, 이 꾸미기 설정에 가보면 레이아웃 설정이라고 있어요. 레이아웃 설정에 지금 제가 위에다 배너 달았던 게 바로 요 위치입니다. 오른쪽 끝에 있는데요. 이 친구입니다. 이 친구를 쓰셔야지. 지금 여기 줄줄이 배치를 해놨죠. 줄줄이 배치해놨는데 여기 이 각각 이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없앨 수도 있고요. 없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이 있으면 밑에 있는 애들을 끌어다가 일부는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카테고리가 이거는 하단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예인데, 이 본인의 블로그를 이렇게 따로 내 블로그를 띄워놓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아직 바꾸기 전이죠. 이 밑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카테고리가 여기 밑에 붙어 있네요. 이 바로 여기 보이는 구조예요. 요 보이는 구조를 관리자 모드에서 조절해서 올리실 수가 있거든요. 뭐 카테고리 조금 작게 해서 끌어서 여기다 안 올라가는 애들 같은 경우는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고, 여기 X가 돼 있는 애들은 없애거나 올릴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끌어올리고, 자 끌어올라가는 게 잘 못 올라가네요. 자, 없앴던 최소가 있어야 되나? 그래서 위젯 나머지를 이렇게 체크해 놓는데, 이 위젯을 어떻게 만드냐 이거죠. 딱 고정된 위치에 들어가 있네요. 자, 상단에 전체 중앙 정렬 넓게 사이드바 쭉쭉 나와 있고, 중요한 게 이 위젯을 만드는 건데, 위젯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블로그에 비밀글 왜 공개할 만한, 이게 지금 제 비밀글이거든요. 자, 여기 각각의 이미지가 있는데 이 이미지들이 의외로 작게 만들었죠. 요렇게 만들어 오는 내용인데, 일단 제가 위젯 만들기, 있는 위젯을 좀 버리기는 너무 아깝지만, 아니 뭐 추가를 더 한번 다뤄보죠. 위젯은 몇 개든 다실 수가 있어요. 위젯 등록하기 눌러봤고, 여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가로는 170이고요. 세로는 길게 할 수도 있는데 너무 길어지면 현수 막 길게 늘어진 것처럼 보여가지고 170에 170이 어떨까? 아니면 뭐 170에 200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그 크기를 정해놓고 배너에 맞는 크기를 딱 재보니까 4개가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있는 거를 좀 지우는 건 너무 아쉽긴 하지만 미리 캔버스에 미리 로그인을 하시거나 해서, 어쨌든 이미지, 혹시 이미지로 승부를 하는 거니까 픽사베이에서 이미지 몇 개로만 테스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픽사베이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아니면 영상 밑에 픽사베이 링크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걸 참고해 보시고요. 이미지, 자 픽사베이 저작권, 여기 아닙니다. 이게 네이버에는 쓸데없는 블로그나 이런 정보들이 떠서 네이버는 실제 여기 이제 찾았네요. 픽사베이, 여기입니다. 잠깐 들어가 볼게요. 유사한 이름을 썼구나. 정확하게는
구글 검색에서 쓰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헤헤. 예, 구글 잘못 치면 헤헤 나오죠. google.com 들어가셔가지고 픽사베이. 그러니까 검색은 어떻게 보면 네이버가 또 빠를 수도 있지만 엉뚱한 블로그에 글들 거기 블로그에 올린 사람들이 소개하는 내용들로 여기입니다. 픽사베이.com이고요. 여기 가서 제가 오늘의 이미지 중에서 좀 받아볼게요. 오늘의 이미지는 특별한 게 아니라 오늘 떠 있는 이미지를 말해요. 그래서 이미지 꼬마를 하나 좀 받아서 무료 다운로드 눌러서 이렇게 길쭉한 크기의 이미지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 받았죠. 다른 이름 저장하기로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방에 B1 배너 1번 줄임말. 그렇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를, 물론 이 디자인 작업은 미리 캔버스나 이런 거 쓰셔야지 더 깔끔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B2 이렇게 해서 몇 개를 저장한 다음에, 자, 그러면 준비가 되어 있는 이미지들과 함께 한번 배너, 자, 일단은 블로그 따로 띄워 놓으시고 여기 얘를 따로 띄워 놓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좀 편하실 것 같고요. 블로그에 비밀의 글 아니면 뭐 글쓰기를 하신 다음에, 자, 제목 뭐 편하게 배너 2021 아니면 뭐 샵 이렇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써주시고요. 요거는 안 잡혀요. 그리고 이미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글쎄요, 저는 이 방법만 가르쳐 드리고요.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그 카테고리, 자, 지금 이 영상, 자, 이 에디터의 성격에 따라 좀 틀리긴 한데요. 자, 저기 이미지를 제가 드래그 했더니 이렇게 나타나네요. 에디터 설정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에디터가 기본이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 일단 2개 정도를 표현해보고, 링크 태그가 나와야 되는 에디터로 바꿔주셔야 돼요. 네이버 블로그는 버전이 좀 있거든요. 버전에 따라서 스마트 에디터와 그 이전 2.0, 1.0에 따라서 소스 보여주는 게 좀 틀려요. 일단 작성 중인 글은 도움말, 뭐 간편해진 에디터 발행 잠깐 눌러봤고요. 발행할 때 글쎄요, 비공개로 하셔서 들어가서 딴 사람들이 볼 필요는 없거든요. 해서 발행 버튼을 눌러보겠고요. 요거는 나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에디터 특성에 따라 좀 틀린데, 관리라고 하는 메뉴, 결국 관리라는 메뉴를 찾아가긴 해야 되네요. 가서 기본 설정, 기본 설정 여기 가셔가지고요. 기본 에디터 설정이라고 여기 바로 밑에 요거 기본 에디터 설정으로 여기 가셔가지고요. 2가지가 있다고 해요. 요거를 기존에 쓰고 있는 에디터 베타라는 게 뭐냐면 정식 서비스하기 전에 베타 서비스 써봤더니 좀 뭔가 품질이 좀 그렇더라. 아직 요걸로 확정된 건 아닌데 이게 고정된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여기에 HTML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어떤 태그 형태를 우리가 이용할 수 있어야지 위젯을 쓸 수가 있는데, 바로 에디터 2.0으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확인을 누르셔야 됩니다. 확인 성공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아까랑 뭐가 틀린지 잠깐 볼게요. 제 블로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왔다 갔다를 많이 하거든요. 내 블로그로 다시 가보죠. 방금 전에 게시했던 이 글인데요. 비공개로 되어 있고 수정이 어디 갔나? 수정은 눈에 잘 안 띄죠. 여기 이걸 누르셔야지 수정하기 안 나옵니다. 이 점 3개 보이시죠? 점 3개입니다. 점 3개. 수정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작성했던 에디터로 나와 있는 그런 설정 상태. 잠시만요. 이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다 보니까 내 블로그 관리 기본 설정의 기본 에디터를 스마트 에디터 확인 성공적으로 반영됐으면 나타나야 되는데 새로 글씨를 쓸 때 반영되나 봐요. 자 그러면 설정되어 있는 거 확인해 보고, 예, 글쓰기. 야, 이거 모양이 완전 틀리잖아요. 기존에 입력했을 때는 복잡해 보였는데 이거는 그냥 우리 스탠다드한 저기 일반 워드 프로세서 같은 느낌이죠. 예, 바로 이 게시글에서 그걸 해주셔야 되겠네요. 기존에 있던 에디터를 바꾸시면 이렇게 새로 하셔야 돼요. 자, 여기는 글 제목은 진짜 아까 거는 가짜고요. 진짜, 예. 2.0 매너편. 예, 이렇게 에디터를 바꾸신 다음에 하셔야 되겠고요. 그럼 앞에 했던 부분은요. 실은 계속 이런 에디터를 막 쓰라고 나오는데 2.0을 쓰셔야 되고요. 자, 아까 제가 그림 집어넣었던 방법이랑 조금 모양이 틀리죠? 예, 사진들을 예, 이렇게 나오는 에디터가 과거의 에디터입니다. 그래서 2장, 원래 이게 맞아야 돼요. 맞아야 되는데 제가 4개만 억지로 골라본 겁니다. 디자인을 안 했기 때문에 요거는 솔직히 배너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거기에 적절한 위치에 들어가야 되겠고, 올리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 개가 한꺼번에 뜨니까 좀 복잡한데요. 하나씩 처리해 주는 게 좀 좋아요. 너무 많은 경우는 복잡해서 자, 제가 너무 많은 걸 올려놨네. 네,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는 좀 구분해 주시는 게 좀 좋아요. 너무 한꺼번에 4개를 올리신 분들. 자, 여기 이 자리에다가 편한 어떤 표시를 내주시는 게 좀 좋아요. 뭐 할까? 11111111111 아니 야, 요거는 태그를 쉽게 찾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니까 저렇게 좀 참고로 좀 봐주시고요. 나머지 여러 개를 많이 넣을 때는 이렇게 겹치면 뭐가 뭔지 몰라요. 33333333 이거 재밌는데 4444겠죠? 예, 이게 이미지 마구 디자인 안 한 이미지를 올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겁니다. 어이구, 이게 뭐야 이게?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딱 정해져 있는 이미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겠고, 자, 됐네요. 이제 링크 걸 준비만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 이상일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링크를 어디로 걸까? 물론 이제 저의 블로그라든가 어떤 특정한 링크. 자, 링크 주소를 저는 이걸 홍보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URL만 있으면 됩니다. URL. 뭐 이런 것도 URL이고요. URL, 여러분 쇼핑몰의 주소, 쇼핑몰의 현재 상품 그 주소를 맨 위에서 보시면 다 나와요. 이거 제가 붙여본 다음에 띄워볼게요. 요 인터넷 주소 저거. 요거 대표님, 지난달 광고비 얼마 나왔어요? 모른다고요? 편집. 예, 여기 있는 저 내용을 복사를 하신 다음에요. 지금 작성 중인 글. 저 너무 복잡한 경우는 닫으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이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야 돼요. 드래그 하신 다음에 여기에 그렇죠. 이렇게 드래그 하시고 파랗게 보일 때 이미지를 감싸면서 이미지를 누르면 이렇게 넘어가라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뭐 또 저의 더 다른 쇼핑몰 주소라고 가정해 보고요. 저 위에 있는 주소를 복사. 예, 저 위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어쨌든 그 URL이라는 것만 있으시면 되니까 복사했죠.
자, 이거 조금 기다려 보라고 하고요. 두 번째, 여기 저 이미지와 이미지 사이에 구분이 안 된 경우는 저 숫자나 이런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드래그 했죠? 드래그 했고 얘도 URL 부분에 꼭 이렇게 파랗게 꼭 보이셔야 돼요. 파랗게 보이게 제가 확대하는 부분 때문에 이렇게 보여진 거지. 다른 애가 선택되면 안 돼요. 됐네요. 이거 누르면서 URL 찍고 이거 딱 붙이기 적용. 자, 일단은 잘 뜨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쭉 내려서 이거는 역시 비공개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확인. 떠 있으면 이미지, 보통 이미지는 이제 클릭하면 이미지가 크게 뜨는 게 일반적인 블로그거든요. 근데 얘를 클릭하면 URL이 이렇게 뜨죠. 자,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카페라던가 예, 그리고 밑에 것도 역시 딱 클릭하면 뜨는데 이걸 배너로 쓰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배너에다가 얘를 소스를 넣어볼게요. 수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정 누르시고 난 다음에 잘 뜨는지 확인됐다면 에디터는 여러분 문서 편집하듯이 그림도 넣고 표도 넣고 여러 가지 이 HTML을 할 줄 알아야지 배너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엔 너무 어렵죠. 여기 보이시죠? HTML 부분을 누르면 현재 에디터가 이렇게 보인다면 HTML은 이렇게 보여요. 단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너 아까 222라고 막 쓰더라? 찾다. 아이고 222. 여기 제일 중요한 게 A라고 하는 꺽쇠가 보이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A라고 하는. 예, 이게 A가 앵커 태그라고 하는 거 쓴 건데 예, 요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이시죠? 아까 222 했던 거. 이 바로 위에 있는 애가 첫 번째 배너, 아래에 있는 애가 두 번째 배너입니다. 요거는 꼼꼼하게 이렇게 구분해 놓으시면 찾기 쉬우세요. HTML을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더더욱 좋은데 제가 여기 구분되어 있는 거에서 불필요한 부분만 제거를 해보고 이 A라는 태그 속에 이 링크가 걸려 있는 거고요. 자, 됐네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이렇게 앵커 태그라고 해서요. 링크를 걸게 해주는 그런 요소예요. 그래서 저 부분을 제일 좋은 거 배너 1, 배너 2, 배너 3, 배너 4를 따로따로 만드세요.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헷갈릴 게 없거든. 아시겠죠? 그래요. 그러게 더 좋다. 예. 심플할수록 좋아요. 이미지 하나 추가하고 드래그해서 URL 붙이고. 자, 여러 개를 하실 분들은 저렇게 잘 구분하셔야 되겠고요. 카피했다면 이제 배너를 등록해야죠. 지금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여기다 막배너 1이라고 하겠습니다. 막배너. 왜 막배너라고 했어? 막 만들어 본 배너 1번이라고 하겠고요. 여기다가 그 복사했던 애를 이렇게 붙여주고요. 미리 보기를 잠깐 보십니다. 아, 이미지 크기가 안 맞던 거야. 이미지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 여유 있게 얘는 최대값을 그냥 쓴 거예요. 너비가 170에 600인데 그냥 큰 걸 쓰다 보니까 이렇게 안 맞게 나온 거예요. 170에 300, 170에 뭐 200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담한 어떤 크기가 되면 더 좋은데 일단 했으니까 등록 정상적으로 반영됐습니다. 자, 여기 막 배너가 하나가 좀 추가되어 있고요. 여기 보이네요. 막 배너. 과연 몇 개까지 등록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 옆에 여기 두 번째 거를 이렇게 드래그한 다음에 카피한 다음에 컨트롤 C. 그래서 컨트롤 C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막 배너. 예, 여기서 위젯 등록. 저 사이즈만 아담하게 잘 맞추시면 애들이 예, 여러분 저기 옹기종기라고 아시죠? 그 장독이 일정하게 배열되어 있는 거, 옹기종기 배열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거는 막배너 2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 크기를 좀 맞춰주셔야 돼요. 여기 이분들이 원하는
이분들이 이제 최대한 허용해 준 거예요. 허용해 준 건데 길면 현수막이나 세종문화회관에 공연 알림이랑 비슷해서요. 미리 보기를 꼭 누르셔야 돼요. 동일한 방법입니다. 170. 그래요. 이게 170이에요. 이거는 이미지 작업을 좀 하는 분한테 좀 부탁하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는 이미지를 못 다룬다. 여러분 이미지 다룰 수 있으시잖아요. 그죠? 됐고 등록을 눌러보겠고요.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나오는데 제가 한번 행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초기 상태에다 놔볼게요. 보통 블로그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런 애들. 제일 많이 쓰는 애들이 넓은 애들. 기본이 이런 애들이에요. 기본이 이런 애들입니다. 이런 애들 누르면 바꾸겠냐 바꾸라고 하면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이런 데 넣기에는 맞진 않은 것 같고요. X는 여러분들이 다 없앨 수 있는 거고 모뎁 쓰는 애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아웃을 변경하셔야 되는데 레이아웃은 바로 이걸로 변경하시면 좋아요. 요거나 여기 보이시면 카테고리라고 표 있죠? 카테고리 프로필 영역 첫 번째 거. 자, 그러면 블로그가 밑에 있다면 위젯 자리 가셔가지고요. 요게 이제 막 배너죠. 막 배너. 지금은 다 체크가 돼 있네. 체크가 돼 있다 보니까 밑에 막 다 나열돼 있네요. 현수 막 잔치가 이렇게 벌어졌네요. 그죠? 그러면 정해져 있는 크기만 딱딱 이용한다면 이거는 유아용품, 이건 뭐뭐뭐, 이건 뭐뭐 이렇게 해서 바로 가기로 하실 수 있다는 거겠고요. 지금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막 배너, 막 배너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애인데, 아이고 너무 확대하다 보니까 측면은 못 가요. 총 5개씩 배치를 할 수가 있네요. 일단 제가 이게 크기가 맞아야 된다는 건데 제가 위젯을 끌어서 윗부분에다가 자 여기 이제 배치를 하실 때마다 조금 틀린데 네 일단은 체크가 돼 있는 애들만 나타나는 거예요. 보셔가지고 뭐 넣어야 될 애들 있으면 넣고 빼야 될 지금 오른쪽 사라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기를 좀 일정하게 만들어 놨죠. 체크하면 거기 바닥에 있거든요.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을 끌어서 드래그 앤 드랍이거든요. 끌어서 위에다 올리듯이 근데 어금니를 좀 무시해야 돼요. 카테고리는 좀 내려와라 너 좀. 어이구 막 프로필은 어떡할까? 너도 좀 내려와. 자 됐고요. 위젯 2번이 떠 있네요. 메뉴는 못 내리는. 자 메뉴를 여기 주고 있는데 타이틀을 없애겠다. 타이틀 없으면 이게 멋있는 게 사라지니까요. 그래서 위젯 체크해 놓으시고요. 나머지 끌어내려 봤고요. 위젯 1을 끌어서 상당한 힘을 요합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점선처럼 보일 때 요럴 때 놔줘야 돼요. 대단한 집중력. 어금니 무는 그런 악력이 필요합니다. 오 순서 좀 바꿔줘. 너 누구? 오케이. 자 3번 너도 꾹 누르고 어금니 바짝 물으라고 했지 내가 좀 덜 물었나 봐요. 아니 여기 그래 일단 넣고 보셔야 돼요. 상당한 악력을 요합니다. 꾹 누르면서 자, 아이고 뭐 별의별 소리가 다 나는데 이게 근처에 올리면 여기가 이렇게 점선 보일 때 놔주셔야 돼요. 아이고 막 됐다 막 됐고요. 됐으면 꼭 중요한 게 적용을 눌러야 됩니다. 적용을 안 누르면 그냥 몇 번 다시 올리고 이런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오 떴죠? 이렇게 떠서 이거는 아마 같은 거에 이미지만 바꾸면서 복붙했던 것 같은 느낌? 글씨 바꾸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크기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더더욱 좋은데 심지어는 파워포인트에서도 할 수 있어요. 파워포인트에서 배경 이미지. 여러분은 그 미리캔버스라는 사이트, 이거는 미리캔버스라고 잘 치시면 정확한 도메인이 이겁니다. 혹시 도메인을 한참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까 픽사베이
미리 캔버스 이 영상 밑에 URL을 넣어드릴 테니까 유튜브에서 꼭 보셔야 돼요. 클릭하시고 좋으면 좋아요와 댓글. 자, 됐고요. 여기는 5초면 회원이 가입되기 때문에 회원 가입 누르지 마시고 그냥 로그인만 누르세요. 로그인만 하셔도 네이버 회원이면 바로 동의하고 금방 회원이 됩니다. 로그인 유지하지 마시고요. 000 PC에서 진짜 아무것도 없는데요. 저 미리 캔버스 처음 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거기 물어보니까 배너 크기가 너비 170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돼 있어서 그건 걔네가 정해놓은 거라 그걸 딱 지켜야 돼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처음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랑 비슷할 텐데 디자인이 비었어요. 이런 식으로 보이고 있죠. 디자인 만들기. 이런 경우는 직접 입력하는 게 더 빠르세요. 직접 입력이요? 자, 미리 캔버스는 정해져 있는 템플릿이 있어서 거기서 아무거나 누르면 되죠. 잠시만요. 왜요? 여기 보니까 배너가 있는데요. 이럴 수가. 배너 있죠. 그럼 배너 크기가 자기 마음대로 돼 있을 수도 있어요. 템플릿 주는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리 캔버스. 정사각형. 내가 원하는 게 정사각형입니다. 완전 긴 거는 아까 안 하기로 했고요. 참고로 네이버도 있네요. 네이버 페이용 모바일 메인 페이지. 야, 이 너무나 좋은데요. 미리 캔버스. 좋아요. 정사각형 눌러봤습니다. 170을 지키래요. 요거는 설문조사를 꼭 하더라고요. 저는요 학생이에요. 학년은 중학생이요. 다음 성별 이런 거 왜 물어볼까요? 남자고요. 출생연도는 제가요 2006년도에 태어났어요. 왜 이렇게 물어보죠? 포털, 디자인, 포스너만 필요해요. 이거 꼭 해주면 박수를 받으시고요. 끝났습니다. 이거 꼭 거쳐야 되더라고요. 배너 얘가 많이 보이네요. 딱. 잠깐만. 왜요? 이게 배너 1번. 자, 중요한 게 저 경고, 이 팝업 창을 닫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애들이 다 보입니다. 배너, 영어는 영어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밴 언더바, 그냥 땡땡이라고 하겠습니다. 배너다. 자, 준비가 돼 있으면은 크기를 못 맞추면 안 되거든요. 이 크기가 정해져 있는 설정이라 누르시고, 그러니까 이걸 직접 하는 게 좀 낫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저 170 지켜야 된대요. 170에 높이는 제가 200으로 할게요. 적용하기. 이때 크기가 바뀌어지니까 맞춰달라고 할게요. 바지 맞추듯이 맞추기 눌렀나? 맞춰졌네요. 그래서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를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추가 뭐하지? 자, 뭐 크리스마스 버전으로 한번 좀 넣어보겠습니다. 역시 맞춰달라고 부탁해주면 아버지 바지 좀 맞춰주세요. 자, 사이즈 네, 이렇게 해서 나와졌고요. 이런 거는 조금씩만 바꿔주시면은 틀에 맞게 나오니까 이 허점이 없어 보여야 돼요. 미리 캔버스는 이렇게 디자인 템플릿을 제공해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유료 광고는 아닙니다. 더하기. 자, 기타 다른 유형도 골라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있고 최근 사용한 거 크리스마스 더보기를 눌러볼까요? 어이구 이렇게 템플릿이 많네요. 1+1 우리가 써야 될 것 같은 1+1 느낌 너무 좋은데요. 4개만 필요하거든요. 자, 맞춰달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1+1 중에 뭐하지? 악어 캐릭터를 넣어보겠습니다. 맞추는 게 기본으로 돼 있네요. 좋아. 자, 그러면 내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어 있는 나의 첫 번째 디자인 배너로 출발했네요.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운로드 누르실 때는
그냥 기본으로 하셔야 돼요. 한 장의 이미지를 합치면 다 잘라내야 되니까 기본으로 놓으시고요. 됐다. 빠른 다운로드를 딱 눌러서 받으시게 되면은 하나씩 이거 이제 압축을 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배달을 해주시는데 고맙죠. 저장. 자, 어디다 저장했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몇 번 받으시더라고요. 폴더 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압축된 파일이 이렇게 있고요. 요 압축 파일을 압축을 RGB 아니면 뭐 알아서 풀기나 압축을 잘 풀어보시면 올려야 될 이미지가 딱 정확한 크기에 이 4개가 딱 준비가 돼 있으니까 아까 같이 이미지를 뭘 쓸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씩 게시물 배너 1번, 배너 2번, 배너 3번에서 그 드래그하고 URL 넣으시고 그대로만 넣어서 하시면 이 아담해 보이는 애가 누를 때마다 여러분의 상품, 여러분의 이벤트, 밀고자 하는 어떤 유튜브 채널, 참고로 종종 배열하면 위아래로 이렇게 배열을 하셔가지고요. 최대한 8개까지로 해서도 네이버 블로그를 최대한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블로그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다. 혹시 더 앞에 장면을 원하신다면 영상을 계속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댓글을 달으시면 답변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